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프로서비스 실시간 시황 8월 무료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게시글에 무료 텔레그램 링크 올려드렸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참고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찍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15분 이내, 10분 이내로 영상 전달드리고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시간 최대한 많이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상황 빠르게 보시면 QQQ 여전히 높고요. 64%, 스페이스X도 60% 근접한 상황입니다. 위블 기관 일간 매매 상황 보시면 엔비디아 매수 있었고요. 스파이 매수 있었습니다. 주간 단위 보면 엔비디아 마소 매도, 애플, 구글, 메타 매수 있었습니다. 금리 상황 보시면 현재 금리 동결 확률이 여전히 높고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상 우려 완화가 되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 물가지수 둔화되었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둔화되었고 고용지표까지 둔화되니 현재 금리 인상보다 금리 동결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F 하나둘씩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버크셔 해서웨이. 네, 지금 워렌 버핏이 구글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죠. 구글이 쌀 때 많이 못 산 거 아쉽다 라는 발언 이후 주가가 떨어질 때 분기마다 구글을 매수하는 워렌 버핏의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 5년간의 엔비디아가 S&P 500의 5년 전체 수익률의 1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애플의 2배 넘는 수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 5년간의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그 기대감이 살짝 줄어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좀 있으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8월 26일 날 나와요. 지금 예상치 EPS나 매출 추정치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매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다 비트를 치면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가는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려줬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으로써 증시가 빠지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다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현재 적정 주가나 상승 여력은 높지만 그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상황이 전반적인 증시 방향이나 엔비디아 주가를 실망감으로 떨어질 것인지 이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3년간, 2년간의 데이터를 보시면 실적 발표 당일 이후에 주가는 상승보다도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이 매우 특징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목과 썸네일과 같이 저도 구글을 소량 매수했습니다. 본주가 아니고 GGLL 알파벳 2배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제 투자는 참고 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일날 금요일날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좀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매수한 이유 차트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면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마소계좌 MSFL 22% 수익 중이고 속슬 45% 수익 중이네요. 본주 가지고 있고요. QLD도 12% 정도 수익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2배 계좌 보시면 MSFL 48%, MBDL 11% 정도, LMN, ZZ, 아마존 2배 3.3%, 그 외에 MULL, TSL 이렇게 좀 손실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 상태 보시면 주식이 약 74%, 현금이 26%로 주식 약 2억 5천, 현금이 약 8,600 보유하면서 총 운용 자산 3억 3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우는 현재 537이 살짝 이탈이 되면서 이번 주 이 531 이 갭을 채우지 않는 것이 현재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스파이 같은 경우는 장대항목 윗선 깨지지 않고 현재 5일선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정배열로 5일선, 21선, 50, 120, 200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고, 주봉상 종가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역사상 신고가 현재 달성해주고 있는 상황이 전반적인 시장이 이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QQQ 반도체 따라갈 가능성 높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는 이번 주 이 장대항목 윗선 773 이탈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 같은 경우는 704달러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게 되었고 725달러 저항과 지지가 많이 있었던 매물대까지도 소화해주고 현재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13F가 나왔기 때문에 개별 종목 위주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 높겠지만 스파이가 종가 기준 주봉상 신고가를 달성해줬기 때문에 QQQ도 따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나 상승을 할 때 그 위에 매물대와 매물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736달러 이 부분에 생각보다 저항과 지지가 살짝 있어서 736이 라인에서는 약간 저항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들고
나오고 있고요. QQQ 주봉상 725달러 돌파를 해주고 마무리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조금 힘내서 742달러 부근까지 올라가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한 QQQ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보이시죠? 반도체도 544달러 이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51선 근처에서 살짝 저항을 받고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속스를 52선 닿을 때 한 151달러 부근에서 30% 정도 분할 매도를 했고 현금을 챙긴 다음에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주 이 51선 562달러 돌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근처에는 566달러의 2차적인 저항과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 매물 돌파해 주는 것이 2차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약간의 추세도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과 544 그리고 약간의 이 추세 하단이 이탈되지 않는 것이 현재 반도체에게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지표 관점으로 보시면 다이버전스로 계속 저항받고 있었던 추세를 돌파해주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50포인트 위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다시 추세 하단 닿았고 50포인트 왔을 때 이렇게 쌍바닥으로 그려서 반등이 나와줄 것인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주봉상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상승장악형이 나오고 그 윗선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승을 할 때 563달러에는 약간은 또 저항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봉부터 볼게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상승장악형이 나오고 이 장대 양봉 윗선을 지켰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써 229달러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주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 기대가 충족이 되면서 역사적 신고가 한 번 더 종가 기준 돌파해 줄 것인지 이거를 좀 조심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보시더라도 정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정별로 안정적인 흐름, 5일선 깨지지 않고 그 위에 부분을 머물러서 지켜주고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래도 조금은 거래량 들어오면서 저점 깨지지 않고 크게 1억 주 있었던 이 장대음봉 중간선과 윗선 소화를 해주고 종가 기준으로는 340달러를 돌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로든 아래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물대 관점으로 보시면 중간에 매물대가 비어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줘서 로드스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37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재 테슬라에 대한 투심과 심리가 좋지 않아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주봉상 보시면 테슬라는 저기 긴 장기 빗각에 지지를 받았었던 이 빗각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고 120주선 위로 올라와줬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 번에 상승하기는 부담되는 것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과 저항과 지지가 많이 있었던 349달러, 350달러 돌파가 현재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580달러 지켜주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20주선, 120주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돌파가 좀 중요할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600달러 위로 올라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봉상 보시더라도 그래도 그 윗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580달러 이탈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이렇게 관통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중간선 지켜주면서 여기 이평선 다 모여있는 라인을 깨고 올라와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위에 51선 597 돌파해주면서 121선 613달러 근처까지 올라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이동평균선들이 5일선 21선, 51선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자 하나 나오면 이렇게 에너지 응축하고 매물대 깨면서 606 돌파해주면서 121선까지 올라가주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글을 소량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이유는 현재 구글 같은 경우는 121선에서 현재 지지를 받아주면서 깨지지 않았었던 모양을 계속 보여줬었고 최근 들어서 121선에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5번 정도의 지지를 받아주고 관리를 받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위로든 아래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소량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여기 긴 장기 빗각에 깨지지 않고 추세를 지켜주면서 200일선 근처에서 한번 공포감을 주고 돌파해주고 다시 121선에 도달해줬다는 건 2차적인 공포는 121선에서 공포를 주고 올라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승한다고 하면은 현재 장대
음봉 밑선 361달러는 살짝 저항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 돌파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도 121선, 21선, 5일선 그리고 51선들 근처까지 4개 정도 모여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단계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벳 13F 나와서 생각보다 기관들과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매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간의 이렇게 불쇠 패턴의 헤드앤숄더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1선에서 조금 이렇게 행보를 보여주고 호재와 함께 올라가주는 그림이 거래량 들어오면서 양봉 길게 출현이 되는 그림이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알파벳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봉상 보시면 주봉상 가장 센 근거가 있는데 추세 하단이 이탈되지 않았고 계속 저항받았었던 14주 동안에 계속 저항을 받았었던 상단을 장대 양봉 상승 장악근을 돌파해주고 뚫고 지지받는 거, 지지를 받는데 이 저항받았었던 상단에 곧 지지 역할로 지지받고 장대 양봉의 중간선과 5주선이 깨지지 않고 살짝 밑꼬리가 달면서 5주선을 지켜줬다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항과 지지의 매물대인 340달러 중간 라인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금요일날 일부 소량 매수 들어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이렇게 갔다가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것이, 저점을 2개 높이면서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알파벳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도 다 밑에 깔려 있어서 5주선만 좀 올라오면 정별로 안정적인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량 매수를 하게 됐고요. 애플은 중봉부터 보면은 이렇게 석별이 나오고 장대 음봉 밑선 돌파하지도 못하고 5주선 아래에 내려온 부분을 보면은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아래에 20주선 297달러 장대 양봉의 중간선 라인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일봉당 보시면 장대봉 중간선 301달러 계속 잦은 터치가 있는데요. 여기 300달러 이탈되지 않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매물대 관점도 보시면 301 라인에 모여 있어서 이 매물대 301 장대 양봉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한 애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는 단기적인 상승세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여기 저항 라인이 있어요. 매물대가 있어서 510달러 부근에 저항 받은 것 같고요. 지지를 다시 받는다고 하면은 487달러 이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좀 꼬부러지고 있죠. 5일선 아래로 3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시작하면 4번째 5일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서 487달러 깨지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조금 더 최악의 상황은 이 갭을 채우지 않는 것, 475, 464 이 갭을 채우지 않는 것이 현재 매수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여기 좀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에서 좀 맞고 떨어지는 것, 그리고 주봉 형성된 게 살짝은 고점 부근에서 음봉 이렇게 단봉이 나온 게 약간은 눌리고 가지 않을까, 이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단기적인 상승세에 대한 좀 눌림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봉상 그래도 정별로 흐름 이어지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봉상 고점이 낮아지고 일봉상 장악형 나오고 5일선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면서 약간의 중간에 갭을 채우려는 모습도 있어서, 만약에 이번 주에 257달러의 갭을 채운다고 하면은 여기 올라오고 있는 21선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57달러에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이유가 정배열이 틀어지고 첫 번째 21선 터치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라인에서는 한 이 구간에서 255 라인에서는 좀 단기적인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고, 보조지표 관점도 보시면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과매수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되었고, 장기지표 MACD 또한 데드크로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항받고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으로 보면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동반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